아,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잘 들리시는구나. 플로우드도 여기서 이제 PC 버전이 나와가지고 지금 녹화를 같이 하고 있는 플로우드랑 그거 같이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람분들이라고 하나?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면 한 5분 정도에 기다렸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뭐? 전체 운동가 왜 안 되지? 큰일 났네. 이거 또 에러인가? 폴라님 이거 인조가 하셔야 되는데. 이거, 잠깐만요. 어, 아, 아. 전체 음소거가 안 먹히는 건가, 지금? 응, 됐다. 5분에 시작할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아, 아. 잘 들리시죠? 네. 이거 책도 보이시죠? 음. 오늘은 여기 한 90페이지까지 넘어왔건 지금 최신 수정본이에요. 이제 출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한 6, 7월쯤 되면 이거 책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제목을 하이 티켓으로 해야 되나, 고접점 퍼널 시스템으로 해야 되나, 또 마케팅을 쓰고 싶은데 자기 개발로 가야 된다고 마케팅 용어도 못 쓰고. 아무튼 출판 전까지는 이 300페이지 벌써 100페이지니까 한 3분의 1 왔구나. 어. 출판 전까지는 다 해보고 싶은데 이게 말이 길어져서 문제인데 조금씩 조금씩 좀 말을 빠르게 하면서
진도를 좀 나갈게요. 지금 조금씩 나아가니까. 오늘은 이제 이분법적 사고의 위험성인데, 어, 이거 되게 좀 난이도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10년 정도 사업을 하면서 한 3, 4년까지도 이분법적 사고 가지고 있었고, 5, 6년 차에서 반대 이분법적 사고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1, 2년 전에 깨달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최신 책에 나왔겠죠, 제가 깨달은 게. 그러니까, 어, 우선은 이분법적 사고를, 어, 하지 않으려면 우선은 부하율하고 습관가에 잡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부하율하고 습관이나 잠재의식 쪽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진실에 가깝지 않으면 정보를 우리는 이전에 그걸로 왜곡을 계속 해왔거든요. 왜곡을 더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누구지? 내 정체성 뭐지? 내 목표는 뭐지? 내 사명, 신념은 뭘까? 를 정리하고 나서야 정보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분법적 사고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 강화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정확한 세계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판적 사고를 시도해도 비난이 되거나 이건 내가 아니야라면 슈퍼에고가 포기하게 만들어서 내면 정리를 먼저 하고 해야 됩니다. 비문법적 사고는 무엇일까입니다. 진짜 극소수만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못 봅니다. 인간이라면. 결국엔 어, 이게 옳다 그르다를 약간 초월한 방법인데, 물질 우선주의, 그러니까 오늘도 47기인가 맞나? 46기, 46기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 어떻게 하면 뭐 공허가 없어질까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길래 이분들이 뭐 자기들끼리 말한 거예요. 아, 돈이 저기 아마존 아들처럼 엄청 많으면 공허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막,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왔다 갔다 하더라고. 실제로는 전혀 아니거든. 전혀 아니야. 예, 물질 우선주의 극단으로 가도 공허는 해결되지 않고, 비물질 우선주의 극단으로 가도 공허가 해결되지 않아. 둘 다 갔다 왔거든. 음. 그러니까 비이분법적 사고만 이게 공허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중 어떤 중앙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이분법적 사고라면 얼마나 안 좋으냐면, 인간은 모든 것을 옳고 그름 흑백으로 나누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좀 권위를 원하고요. 예, 그래서 한쪽으로 선택하는 방식 일을 처리해요. 효율성을 우리는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잖아. 에너지 적게 쓰고 싶고, 이게 부하율 때문에 그래. 우리가 부하가 너무 많으면 의사결정이 안 되잖아. 근데 문제는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을 부정하게 돼요. 이거 정치랑도 약간 비슷해요. 자동으로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빠질 때 어떤 뭐 우파에 빠지거나 좌파에 빠질 때 이게 극당으로 가면, 와, 그 사람하고 아예 안 통합니다. 예. 실제로 컨설팅 대표님 중에 그 우파도 있었거든요. 아, 그걸 내가 또 평가 없이 봐야 되려고 해도 그걸 하나 다 하다 보면, 아니 사업을 나랑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동의하길 원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그러면 힘들어져. 그러니까 옳다고 믿는 것을 정의하면 동시에 틀렸다고 믿는 것도 정의하게 되고, 이는 수많은 기회와 선택지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치, 좌파, 우파, 식단의 비건과 육식, 비즈니스의 양과, 뭐 예를 들면 질, 비즈니스의 음과 양, 막 이런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한쪽을 옳다고 정의하면 다른 쪽을 틀렸다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6년 전에 사망 없는 사업가는 사업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무의식 정리를 안 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한 적도 많았는데, 그 결과 업보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예. 내가 선택한 이분법적 상태를 중심으로 세계관을 편성해서 그래요. 정체성과 세계관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이런데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비즈니스는 실행이다 전부라고 규정하면 리스크를 위험하게 하면서 지내다가 회복 불능 상태 끝낼 수도 있어요. 쇼폼이 대사라고 믿으면 장문 커넥티를 무시하게 돼요. 롱폼이 대사라고 믿으면 쇼폼을 무시하게 되죠. 결국엔 진실은 둘 다 필요합니다. 세상에 둘 다 필요해요. 그걸 전제 조건 깔아야 돼요. 비즈니스는 음의 기술을 양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의 방식을 양으로도 활용합니다. 예. 그래서 옳고 그른 게 없다의 진짜 의미는 비이분법적 사고예요. 음. 결국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기꺼이 항복하고 양극단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유연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인법적 사고를 하려면 모순을 엄청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 비이분법적 사고 모두를 수용해서 한쪽만 고집하지 않고 뭔가 중간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사이비 종교가 활용한 방법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저는.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시도를 한번 해 봤죠. 살짝 시도한 거긴 한데 대학교에 동아리를 침투한 게 JMS입니다. 그 동아리에 한번 침투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4 명을 가르쳤고 2 명이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중 1 명이 이번 기수에 들어오죠. 예. 돈 벌어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 음. JMS가 했던 방법이에요, 초기에. 예. 결국엔 사명이 올바른 상태에서 같은 전략을 쓰면 그것은 좋은 전략이 돼요. 음의 기술을 양으로 쓰면 되는 거죠. 노자 사상하고 약간 비슷한데 물처럼 되라는 것 같고 저희가 약간 불교 사상과 약간 기독교적 사상이 약간 섞여 있는 게 A그라운드인데 특히 막 거기 불교 사상에 있던 사람이 A그라운드 약간 기독교적 사상 비슷한 것들을 존재 긍정이 그쪽이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면 폭발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예. 노자 사상이 물처럼 되랑 비슷한 건데 물이 컵에 담기면 컵이고 강에 담기면 강이고 상황에 따라 형태를 유연하게 바꾸되 기둥에 원칙을 두는 방식입니다. 이거 되게 이해하기 되게 힘들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거 무료 강의 들어서는. 이건 체득을 같이 해 줘야 돼요. 예. 음. 전제 조건이 자연 법칙하고 흡사하게 깔려 있어야 되고. 예.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마이클 조던 볼까요? 공격과 수비를 무너뜨렸어요. 융합했어요. 최고의 공격수이자 최고의 수비수이죠. 일론 머스크. 꼭 너드랑 되게 비슷하죠? 얼굴 형태나 하는 짓이. 근데 회사에서는 거의 악마 비슷합니다. 해고가 되게 비정하죠. 저 같은 경우도 사명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직원 되게 빠르게 잘라요. 하루 만에 잘라요, 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 예. 그리고 A그라운드도 캐즘 마케팅을 얼리 어댑터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그 프리미엄 모델을 A그라운드에 적용하고 대중 모델을 기껏 동시 운영하는 시스템을 하죠. 결국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 깰 수 없을까? 꼭 하나만 해야 하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고정관념주의. 야, 그냥 한 개만 파. 한 개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할 수 없니?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직원이 없는데 직원이 있을 수 없니?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흑과 백을 결합하면 뭔가 재밌는 게 나옵니다. 회색이 되듯이 양극단을 결합하거나 그 사이를 오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반전을 통한 문제 해결. 음. 옳은 게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돈이라면 돈부터 버는 게 먼저야? 아니면 뭐 행복한 게 먼저야? 막 되게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틀린 거는 오히려 더 찾기가 쉽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선 무엇이 옳은지 알려면은 부하를 좀 제거돼야 돼. 내 나를 좀 파악해야 돼. 나를 파악할 수 없는 여유가 없는 사람은 나랑 말이 아예 안 통해. 뇌도 백지 상태로 바뀌어야 돼. 예, 그리고 감정 컨트롤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 내가 가르쳐 놨더니만 이거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만 뭐라고 할까? 마스터에 와서 진짜 감정 계속 내가 이걸 착하게 하려고 하니까 또 확 들어오고 내가 나쁘게 하면 또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약간 내가 딜레마 상태인데 어느 지점을 찾아야 되지? 그냥 나쁘게 한번 해 볼까 좀 다시 또 저기 흑화 좀 할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컨트롤하려고 내가 3 주차, 4 주차, 5 주차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만 6 주차, 7 주차, 8 주차 가면 그거 다 망가져고 내가 좀 상처 줬으면은 막 삐져 가지고 진짜 그거 이제 그만해야 돼. 교육을 받았으면 내가 뭘 되게 뭐 다정하게 말하길 원하면 안 되지. 감정 컨트롤하면 이것도 당해 봐야지. 아무튼 갑자기 탄식이 올라왔네. 어. 개빡치 또 아무튼 뭘 하다가 갑자기 빡친 거지? 어. 그렇지. 존재 긍정 기반으로 사명이 세팅되면 그 작은 성공 좀 쌓게 하면은 그게 뭐가 옳은지 본능적 알게 될 텐데 이분들이. 왜 이걸 하는 척하고 사명 세팅된 척하고 존재 긍정 한 척하고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한 척한 다음에 감정 컨트롤 7-8 주차 안 돼 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막 흔들리고 그것도 사업 10년 차, 20년 차짜리가
와, 진짜 개빡치는 영화 아니야, 진짜? 사업 10년이나 해놓고 20년이나 해놓고 거기서 이게 될까요, 대표님? 그 장난하는 거야, 나랑? 어? 진실 알 만큼 아는 사람이 더 심해. 응, 사업을. 매출도 높아, 심지어, 진짜. 진짜. 뭐, 이거. 아무튼,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넘어갈게요. 자신을 부자로 뭐 만들려고 사업을 시작하면 나이가 각도로 높아져.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본질로 들어가는 거야. 진리. 대표님 돈은 어떻게 받는 거죠, 우리? 남한테 엄청 가치가 있으니까 받는 거 아닌가요?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친 듯이 부자로 만들어 본 다음에 아직 실험이 끝나진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난이 되게 타율이 높아요. 그것도 지속 가능해요. 저 3년 전, 5년 전 대표 계속 연락 와요. 진짜. 어, 그, 어제도 인스타 DM 받았고요. 일상이에요, 일상. 예. 그래서 돈의 흐름의 반대는 가치의 흐름으로 가치를 창출하면 돈이 따라와요. 그게 이 책에 한 20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돈의 창출 원리. 계속 반복돼 있어요. 똑같아요. 에너지가 좋으면 가치가 상출되고 거기 전문성이 올라가고 정확성이 올라가면 대부분 에너지 삐꾸로 만든 다음에 왜곡된 가치를 해놓은 다음에 막 힘들어하는 거야. 왜곡된 가치 해놓고 욕먹을 자신도 없어. 왜냐면 가치가 왜곡돼 있으니까 지가. 예. 그리고 다른 이유 막 되지. 그 진화성, 그 다음에 신용이 올바르게 쌓야지 세일즈를 통해서 돈이 나오는 거잖아. 그만 이걸 배운 사람이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건 개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개소리 아니야, 진짜? 아니 이게 진리인데 왜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러고 있어. 돈이 나오는 진리 여기 있는데. 아우, 왜 화요일에는 화를 안 내고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내가 지금 마이너스 다 싫어할 텐데. 네, 모르겠다. 자, 자유는 어떻게 얻냐? 음. 자유의 어원이 있습니다. 프리덤, 방임입니다. 리버티, 원칙 안에 자유. 저는 여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원칙이 있어야지 자유가 있는. 이번에 이번 최근 기수에서 사람들이 계속 자유만 추구해서 재밌는 것만 추구해. 내가 거기 원칙 넣어라, 원칙 넣어라, 진짜 정신 차려라. 막 그래도 막 어우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옛날에 존나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 진짜 여러분들 저기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방임했겠어. 그래서 자유는 제약을 통해 얻어지고 일시적으로 제약을 가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나중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게 몇 달 안 돼. 6개월이면 돼. 제발 좀 참어 그거. 그래서 의미 있는 즐거움 창조하면 스탠포드에서 곡통을 개넣게 해야 돼. 한 6개월만 참아. 진짜 내 부탁을 드린다. 10년을 6개월에 줄이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닥치고 좀 들어야 된다 말을. 자기 짬밥 있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반박해봐봐. 진짜 내가 말하는 거 한 개라도 반박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없다면 진짜 난 진리에 기반해서 모든 걸 말하기 때문에 반박이 좀 불가능해요. 저랑 말싸움하면 사례 막 50개씩 갖다 댈 수 있어요. 제가 대표님이 반대로 말하는 걸 그래놓고 막 고집불통밖에 안 하면 초딩 남자아이처럼 여자아이처럼 초딩이 되는 거야. 땡깡 부리는 땡깡. 그다음에 스펙트럼 사고와 판단력. 결국엔 성공적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사고방식과 행동을 유연하게 전환한다는 거야. 이게 사업가 유형 심화편에 나왔죠. 갑자기 사명형 사업가가 됐다가 용병형 창업가가 됐다가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게 됐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유연하게. 예. 예를 들면 A그라운드 세일즈 방식 한번 얘기 들어보면 사람들은 음, 양이 안 되면 진로 가거나 영업이 적성이 안 맞으면 진정성을 극단 이동하는데 영업을 아예 안 하고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 본질을 엄청 추구하거든. 나는 영업을 할 것 같지도 않아 이 사람. 음. 영업콜이 굉장히 영업적이야. 그러니까 완전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진짜. 철저한 영업의 방식이야. 음이야. 그래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이 영업 정황을. 진단 때는 또 영업을 안 해 내가. 진짜 저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해요. 오라고. 마음에 안 들면 저 영업 안 해요. 심지어 어디까지 하냐면 영업이
음해 방식을 취할까봐 영업자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 이 사람 절대 건들지 말. 괜히 돈 질렀다가 큰일 난다고. 음. 진단 때는 진정성이었다가 앞에서는 영업이었다. 뒤에는 또 영업이야.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결국엔 음해 방식이 나왔다, 양해 방식이 나왔다, 가치가 나왔다가 압박이 나왔다, 권위가 나왔다가 통제했다. 정반합이 정반합. 그러니까 이게 비이분법적 사고야. 예,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 어떤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어 여러 그 CEO 연합의 어떤 대표님한테도 봤는데 이런 업계를 갈 때는 싫대. 이건 나 사명에 맞지 않대. 그러면 내 업계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막 되게 영업적인 업계였어 이게. 그러면 내 업계는 뭐냐고. 우리는 강의파리 족족 아니냐? 추적 60분에까지 나온. 맞지 않아요? 저는. 음. 그렇게 하면 그거 다 싸바 잡아서 뭐 나도 그렇다고 칠 수 있지 않나? 그쵸? 어. 거기에 내 사명을 지키는 것뿐이잖아. 맞죠? 그래도 꼭 그들이 잘못됐나? 난 수강생이 더 잘못됐다고 봐. 어. 자기네들이 가서 긁어놓고, 음. 아무튼 그런 거야. 양극단 자신감과 의심. 음. 최고의 제품은 나에 대해 엄청난 확신과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절박하고 그때 긴장감이 유지되고 그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위기일 때 막 매출이 잘 안 나오거나 할 때 되게 희한한 것들을 창조해내거든요. 고통 속에서. 그때 항상 성과가 나왔어요. 기회가 왔었어. 예. 공격적이었다, 수동적이었다. 이것도 내가 이번 유튜브에 나왔죠. 발산을 했다가 수렴했다. 제가 한 2년 정도는 수렴형 사고만 하는 거야, 진짜. 서울에서 막 확장을 하다가 지금은 저기 그냥 동탄에서 갔다 이번에 좀 송도로 옮길까 생각 중인데 도망 다니는 거야. 되게 수동적이고 수렴적이야. 그러니까 저는 코칭 이외에 다른 사업 되게 안 벌려. 제가 근데 이전 5년, 6년, 7년 동안은 사업만 15개를 했어. 와, 나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많이 벌릴 수 있나?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해야 돼. 공격으로 갔다가 수동했다가 막 발산을 했다가 쳐도 여기서 하나 잡혔다 그러면 되게 수렴으로 수율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 그 원칙과 게으름. 극단적 규칙이 되면 안 돼. 원칙은 그러니까 자부심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자부심이 극강화되면 그때 규칙이 필요한 거야. 예. 그리고 일이 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이번 후기에 나왔죠. 번간 대표 법놀이터. 노는 건가? 일하는 건가? 얘랑 수다 떠는 거. 내가 이렇게 많이 하죠. 이게 정반합이.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 하시는 분들, 제가 원래 이런 걸 좋아해서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런 뭐 뭘 즐겨서요. 이게 나야라면 정체성을 막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야. 어? 어.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나라고 집착하는 게 아니라 성격 검사 이런 것들 막 성향 검사는 내가 거기에 단점이라고 하면 그 양극단의 단점들을 원칙화라고 막 하잖아요. 그 약점을 리스팅하고 강점화 시켜서 원칙으로 만드는 게 이상적인데 저는 원래 좀 그래서요. 혼자 있을 때 행복해서요. 뭐 그런데 저는 컨설팅에서 되게 외향적이에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중인격이에요, 제가. 이중인격. 삼중인격이니까? 거의 인격 분해 수준이거든. 내가 삼중인격이 뭐냐면 일상생활 말을 안 해요, 일반 사람들하고. 예. 막, 말하기 싫어요, 그냥. 제가 말하는 거 아내밖에 없습니다. 예. 그 코치를 하면 엄청 외향해요. 코치하면 좀 미친놈 같잖아, 사람이. 눈깔 돌아가요, 저는 코칭할 때. 이런 강의할 때도 또라이가 되잖아요, 내가. 이중인격, 삼중인격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죠. 나는 산발적으로 시스템을 못 만든다 해놓고 원칙에 모든 일에 시스템 만든다. 생각보다 시스템 못 만든다고 하면 진짜 시스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시스템 만든다니까 모든 어떤 상황까지 다 시스템 만들어. 법적 상황, 회계 상황, 뭐 건강 상황 다 시스템 만들어. 제2 성향 막 다 옆에 있어 너는. 그럼 시스템 못 만드는 사람입니까? 만들죠. 내가 안 할 뿐. 응. 단점을 장점화시키고 안 되면 레버리지해서 정반합을 연마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실에 가까운 거는 흑도 백도 아니고 그냥 그라데이션 약간 회색계에 가깝다. 진실은.
이유법적 사고는 그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굉장히 편하게 사고하려고 그런 거다. 진실은 그렇지가 않다. 결국엔 남들이 보지 못한 미묘한 차이와 옵션을 보는 능력에 달려 있고, 양 하나의 극단, 다른 극단,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미묘한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되게 어려워. 여기까지가 이제 하이티켓 마인드였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거는 막 들어도 되지가 않고, 부딪히면서 저랑 막 싸워가면서 체득해야 되는 겁니다. 기획도 그 똑같습니다. 사업의 기획을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왜 사업의 기획을 굉장히 좀 특이하고 되게 통찰력 있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좀비처럼 펀더스 대표님들이 나한테 미팅을 요청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만 하겠습니까, 저랑. 사업 얘기만 합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자기가 사업을 실행한 걸 그냥 알아서 갖다 줘요, 저한테. 그것도 하나도 거짓말 없이. 수백 명이에요. 그 통찰은 그 지식 어그리게이터라고 했죠, 제가. 비즈니스 어그리게이터라고. 그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하는 것들을 보면 요즘에 마스터 대표님들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면 고칠 건데. 저의 5주차까지는 되게 좋아하시거든. 근데 6주차 이제 사업 기획 이쪽이야. 이쪽이 죽여. 힘들어, 이 사람. 저는 밥 먹듯이 이것만 하니까 막 미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내 아이디어가 미친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식을 하잖아, 이 사람한테. 그러면 못 받아들여. 그래서 여기는 아예 그 아까 말했던 순수성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냥 믿음의 영역이 중요한 거야. 그냥 믿고 가는 거야. 어. 그리고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요즘 타율은 상상 초월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납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납득을 하면 안 돼. 납득을 할 수가 없지. 경험이 없는데 무슨 납득을 해. 나는 수백 명의 데이터와 직접 사업을 한 것만 15개가 넘어. 거기에 실패는 다 해본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존중을 못하고 자꾸 납득을 해달라는, 이해를 하래. 업의 본질 똑같아. 업의 본질 찾아낼 수도 없어, 이 사람은. 그 찾아낼 수 있는 내공을 쌓으려면 6, 7, 8, 9를 미친 듯이 봐야 돼. 3개월 동안. 근데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고 있어. 정신이 나간 거지. 1,500만 원 주고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고 있다고. 정신이 나간 거라고. 그러니까 봐봐. 호텔업은 10만 원짜리 객실부터 1천만 원 객실까지 라스베가스에 가면 있어요. 컨스테이핀이 라스베가스 호텔 갔거든요. 근데 누가 돈을 벌어주냐? 1,000만 원짜리 객실 보여주고, 얘네들은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트래픽을 모아주고, 돈은 얘네들이 벌어줘요. A그랑은 똑같아요. 예. 소문은 무료 강의 들은 사람들이 내주고, 그리고 마스터 들은 사람이 또 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 고가 티켓팅이 돈을 벌어준다. 저렴한 객실 트래픽 모으고 그중 희소성 가치를 사는 상위 1% 돈을 번다, 라스베가스가. 호텔도 그런데 더 본질로 들어가면 트래픽이 늘수록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죠. 호텔은 부동산 가치로 돈을 벌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품 제조사 해볼까? 제가 식품 제조사 재개발 구역에서만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전 식품 제조하는데 그 임대료도 싸요, 거기는. 거기서 버팅이잖아요, 재개발 구역에서. 그러면은 재개발할 때 항상 뽀찌를 줘요, 저한테. 디벨로퍼가. 이번에 또 하나 재개발 확정됐어요, 이번 우리 식품 제조사에서. 5년 뒤에 또 뽀찌가 크게 올 거야, 이제. 또 그 사이즈도 크거든, 우린 지금. 그런 겁니다. 식품 제조업은 버티면 땅으로 돈 번다. 이게 업의 본질인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업의 본질 파악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업의 본질을 교육업으로 파다가, 교육업은 뇌에다 칩을 씹으면 이건 대박 교육업이다. 원래는 교육의 본질은 메가스터디 봐요. 강남 대성 봐요. 명문학교 만들려면 델롬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잘 가르쳐 쓴 것이 아니라 델롬이 뽑혀서 잘 가르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는 것보다 강남 대성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해가요? 시험을 봐서 대학교 합격할 만한 애들을 고르는 거예요. 예. 그게 원래 업의 본질이었는데, 그걸 더 나가 못 가. 그러면 이거 안 될 놈까지 어떻게 바꾸지? 그러면 이게 교육업이라고 너무 그렇잖아.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뉴럴 링크가 생각난 거지. 일론 머스크 뉴럴 링크. 뇌에다 칩을 박아야겠구나.
이게 무료 강의하는 것도 지금 내가 무료로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왜 내가 타겟을 자꾸 마스터 대표님을 무료 강의에서 자꾸 불러내냐. 듣지도 않는데 지금 녹화본이나 들을까 말까인데 이 사람들 왜 불러내냐. 핍박으려고 하는 거야. 여기 한 명이라도 오면 제일 안 오네. 이거 잠깐만. 요즘에 저 상근 대표님하고 몇 명밖에 없네. 영훈 대표님. 다행이다. 몇 명 있나. 아니 무료 강의에서 지금 세일즈를 해야 되는 사람이 이런 얘기다. 무료 강의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 느낀다. 나는 여기 칩 받는 게 좀 미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 칩을 박아야 하는 거에 미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규를 막 끌어들일 때 들 생각보다 씨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 좀 중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 미친놈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친놈 소리를 좀 안 들었다면 내가 잘 나가는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게 미친놈 소리 들으려면 탄식이 사업에 적용돼야 돼. 통제 욕구가 있는 사람이 사업을 통제 욕구 있는 거 하면 죽이게 잘하겠지. 예. 저 같으면 남 도와주는데 미친놈이잖아. 그게 돈으로 바뀌면 얼마나 미쳐버릴까. 남을 막 미친 대로 사람 바뀌는데 돈도 막 1,500씩 주는 거야. 그럼 나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야 내가. 뭔 말인지 아시죠? 이 탄식으로도 연결됩니다. 예.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그들에게 다른 사람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업의 본질만 보는 거고 본질 속에 숨겨진 신념과 비전 때문에 압도적 성과 내는 것 뿐이죠. 그리고 시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해야지 이때까지 아니. 그냥 사람의 운과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냥 맞는 거죠 운을. 계속 일관되게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진실을 받아들인 자는 여유가 생기고 못 받아들인 자는 얘는 5년 만에 해야 되는데 얘는 10년 만에 해야 되는데 얘는 뭐 1년 만에 해야 되는데 얘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음. 전혀 쓸데없는 생각인데. 예. 그래서 약간 그렇다면 약간 CEO 잠깐 빼고 상인이라고 보면 우리가 자영업자라고 보면 상인의 본질로 가보자는 거예요. 예. 진짜 업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상인들은 물질적 허세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반면 본질을 발견하는 사람은 복잡하고 멋있어 보이는 일만 사업이라 여겨요. 뭔 말인지 아시겠네? 그러니까 A그라운드가 복잡하고 복잡한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인생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 멋있어 보이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더. 옛날에 해 봤거든요 살짝. 아우 안 맞는 애들만 엄청 오더라고요. 맞는 척하면서 막 잘 보이려고 오더라고요. 그럼 걔네들 성과도 못 내주고 난 뒤에서 뒤통수만 엄청 맞아요. 내가 뒤통수 친 거지 처음에. 그러니까 복수를 당하겠지. 나하고 맞지 않는 애들이 등록해 버리니까. 예. 그 누룽지 건조과일 팔면서도 막 했었고 막 하여튼 뭐 보여지는 것도 해 봤는데 어 자꾸만 마케팅에만 쓰고 하면 업의 본질 못 파고 그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이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 후기에도 나왔었는데 배수진이 되게 필요한데 직장을 다니면 또 어제도 내가 마지막 기수 43기를 하다가 좀 상처를 많이 줬는데 이 사람한테 속꿉놀이라고 앉아 있길래 속꿉놀이가 너무 충격적이었대. 진짜 속꿉놀이 맞아 근데. 직장에만 생략을 하고 있고 이거를 무슨 고급 자기계발처럼 소비하는 사람도 있어 가끔. 그럼 내가 너무 열이 받지. 난 당신은 그렇게 하려고 돈을 세게 받은 게 아니라고. 근데 그까지 존중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니 그게 나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라고 하면 또 괜히 막 뭐라고 하나 그래 가지고 좀 냅뒀거든요. 근데 말로는 계속 "내가 진짜가 뭐예요?"라고 오히려 솔직해지가 않은 거야. 솔직하면 내가 그걸 존중한단 말이야. "사업으로 돈을 벌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사업으로 자기 계발하고 싶어요."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말로 "사업으로 자기 계발하고 싶대요."라고 하던가. 예. 그러니까 결국엔 진짜 사업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배수진이 나와요. 막 직장 그만두기도 하고 휴직을 내기도 하고 배수진이 없으면 이거 만만한 판이 아니에요. 1,500만 원짜리 강의 들었다고 되는 판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자세가 있는 사람들만 고르는 거예요. 이 배수의 진을 칠 수 있는 사람만이 이걸 넘어갈 수 있어, 인계치를. 이런 사람들은 과제를 하는 데만 에너지를 쓰고 자기 내공을 쌓는 데 에너지를 안 써요. 그리고 고급 자기개발 행위를 하는데 모든 걸 해요. 그래서 제가 46기 대표들이 약간 그런 끼가 보이길래 감옥을 만들어 봤는데 한 명도 안 왔대요, 일요일 날. 아, 개빡치네 또. 한 명 왔다, 한 명. 임경성님. 여기 와 있나? 그분만 와 있어. 아, 진짜. 진지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다음 기수부터는 저기 감옥 조장을 뽑아야 돼. 조장이 한 명 더 있어. 감옥 조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업의 진실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하루 종일 그 집만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게 전제 조건이 깔리고 6개월입니다. 과제를 하는 게 사업을 하는 건 줄 아세요? 과제는 그 틀을 잡는 거야. 거기 그 모래는 당신이 채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칭을 한다고 치면은 레퍼런스를 스탠포드를 해서 그 사람들 레퍼런스 입에서 튀어나오게 만드는 게 야지. 그 내가 해줄 수 있냐 그걸? 당신이 하는 거지 그게? 말이 돼? 이게 내가 해줘봤다. 내가 해줘봤는데 그거 내 능력이지. 그쪽은 병신이야 병신. 해줘봤다니까 진짜. 또 먹어가지고 처음 먹여봤다니까 최하도로. 안 돼. 그러니까 그 강의를 내 걸 봤으면 정리를 하고 실세에 적용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는 척이 제일 심한 사람들 보면 여기 들어온 사람들 그나마 좀 나. 오지도 않는 놈도 있어. 무료가입만 쳐듣고. 오지도 않아. 그리고 이번 년에는 자기개발 1년 동안 3년 뒤에 와라. 무조건 와가지고 돈 처방다 나한테. 3년 뒤에. 왜 굳이. 그러니까 배수해지는 칠 생각이 없어요. 두려우니까 생각이 없는 이 사람. 이번에 오신 분들 보면은 기본 1년빵, 2년빵, 3년빵 또 자기개발 막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진짜 너무 답답해서 이제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오는 게 A그라운드야. 세게 받고. 그러니까 배수해지는 근데 와서도 안 치면 진짜 할 말이 없어 내가. 진짜 가서 좀 패고 싶어 가가지고. 와서도 돈을 쳐받고 와서도 배수해지는 안 치는. 아우 진짜 10에서 20% 있어. 아, 나 그 사람들이 연구돼 요즘. 이것도 고통스레 연구를 했대. 그 사람들 어떻게 설득하지? 어. 그 정도로 내가 사람한테 집착을 하는 거야. 신뢰를 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계속 그 생각만 해. 야, 이번에 스프린트 감옥을 막았는데 스프린트 조장은 백수여야 돼. 내가 한 명 더 만들었어. 백수여야 되고 한 주 1회 정도는 여기 아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주를 해야 돼. 관리 독서실장이. 그러니까 하루만 괜찮아. 일주일에 하루 그냥 스케일 다 빼고 뭐 일요일이든 해서 다 빼고 모여. 그리고 이때까지 이거 안 하면 못 나가는 거야. 잘 그걸 해야 되겠어, 이제. 거의 가둬야 돼. 나중에는 그 뭐야 사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 안 되면. 어. 합숙을 시켜가지고 저기 실미도를 만들어야 돼. 정신을 못 차리는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꽤 많아 지금. 어. 뭐 말하다 여기까지 한 거야? 이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108페이지가 없어. 아 진짜. 그래서 업배 본질을 가면 그래서 대충 가고 여기서 트리플 시스템 가시죠. 아.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부하율, 잠재의식, 신념과 사명 전략화 어떻게 해야 되냐, 업의 본질까지 이렇게 딱 세팅이 되면 방향이 제로 잡힌 겁니다. 방향을 잡아놓고도 확신이 없어서 멈추거나 방향 틀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 필요한 거야. 계속 여기로 가라고 해야 돼. 실제로 많아요, 진짜. 1년, 2년, 3년 차이도 많아요. 그래서 저하고 그 코칭을 1년, 2년, 3년, 심지어 5년, 지금 6년 차도 봤거든. 6년, 7년 차도 가끔 보이는데 뭐 그렇게 하면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사실 1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레벨업해서 나도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트리플 시스템을 처음엔 해줘야 돼. 낚싯대 이론으로. 그때는 스탠포드 할 때는 처음엔 이렇게 던져줘야 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빨리 해야 돼. 하다 보면 미끼가 걸리는 업종이 있어. 그게 이제 탄시가 연결돼 있고 자기의 재능도 연결돼 있는 거야. 그걸 파야 돼. 그러니까 낚싯도 던지고 원싱에서 하고 원싱 안에다 트리플 박아야 돼. 하나를 집중하고 있는데 원싱 안에다 트리플 박아야 돼.
예. 그러니까 원싱에 저도 코칭이 원싱이야 그 사람. 12명 CEO를 모시고 사업체 운영하고 있어. 월싱이 교육과 코칭이야. 이걸 맨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 사업 씬은 왜 안 바뀌지? 진짜 개빡치네. 음. 음. 댓글에 또 이상한 댓글이 자꾸 앉아 있고. 아무튼 그래서 한 가지 직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천명과 사명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거 하나 딱 잡아 놓고 원심 잡아 놓고 거기 안에서 트리플을 만들어 버려야 돼. 그물을. 시대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예. 요거는 인제 뭐 유튜브 뭐 유통도 하고 유튜브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낚싯대고 요즘은 더 융합이 잘 돼 있어요.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사진이 없을까 여기? 어 그 프리랜싱 분야로 1000에서 2000 확보, 그다음에 마스터마인드 같은 거 확보, 거기서 인적 자원 확보해서 사스로 들어가서 스타트업까지 들어갈 수 있다. 대신에 지양해야 되는 건 지양해야 되는 트리플은 뭐냐면 단기간에 돈을 벌어서 확 땡기는 돈들. 저는 이거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노리고 할 수도 있어요, 사기를 쳐서. 노리고 그걸로 건물 사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이 일을 안 하고 한탕 해 가지고 될 일은 없어요, 사실. 그게 행복도에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빠르게 번 돈은 빠르게 날릴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많이 오고요, 요즘에. 예. 그래서 인제 사업계획 고도화로 넘어가면 나오죠. 음. 우선은 나 같은 놈도 했다고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거고요. 어. 생각보다 어 아이 제가 말을 하면 좀 신빙성은 있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신빙성이 없거든. 나 옛날에 뭐 반지의 사건인데 지금도 저는 실패하고 있어 가지고 좀 신빙성이 있건.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어 진짜 부정자 그러니까 사업에서도 부정자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조직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업을 하는데도 제가 잠깐 속하려고 했거든. 좀 친해 보려 했어 걔네들이랑. 인플루언서 애들이랑. 안 돼 나는. 그러니까 모든 게 부정자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내 소생관을 순수성 기반의 소생관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에도 적응해 보려고 했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 봤습니다 제가. 안 돼요. 병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는. 지금도 사업판에 있는 인플루언서 같은 저는 병신인 거예요. 예? 그냥 부적응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로 와요 A그라운드. 오세요. 예. 진짜 오세요. 말이 안 통하죠.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진단 오세요. 구해 드릴게요. 예. 말 안 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업 시스템, 일반적인 무슨 스타트업 뭐 성공시나 그런 사람 모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안 돼요, 제가 부정자. 누가 만들어낸 시스템.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당신이 여기서 만들지 않으면 못 나가요. 그리고 나를 쌩까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각자의 별이 돼서 각자의 세계관을 해서 그렇게 다 내보내요. 예. 제가 얼마나 한이 됐으면 나도 그랬고 당신도 그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마블 영상 같은 거예요, 세계관. 저희는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조직이에요. 세계관에 들어오라는 조직이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순수성 세계관은 어느 정도 있어요. 순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벌어? 막 이런 이상한 세계관이 있어요. 음. 그 안에서 열정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뭐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다 존중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순수성은 그 상위 개념인 거예요. 예. 순수해야지 그 미친 말도 안 되는 걸 믿을 수 있거든요. 예. 조직 허물고 다시 세웠다가 조직 허물고 다시 세웠다가 또 수십 번 반복하고, 반복하고 절대 포기 안 해 내가. 예. 그래서 직원 없는 대표끼리 시스템 계속 만들고 지금도 실패해. 또 만들어, 또 만들어. 끝까지 가 보자. 네가 이겨 내가 이기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야 사실. 음. 그래서 사업을 결심했다면 여러분들은 최소 3에서 6개월 아니 6개월 정도는 그러니까 아예 처음이라면 한 1년 정도는
아예 뭔지도 모른다면 한 1년 정도는 본인의 신념의 사명이 뭔지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천명이 뭔지. 그게 혼자 파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8년 걸렸고 9년 걸렸거든요. 심지어는 매출이 막 수백억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진짜.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끝까지 가다 보면 이거예요, 결국엔. 예. 그러니까 사업이 돈 벌려고 사업하겠다는데 신념이 왜 필요해? 사명이 필요해? 아니 사명이 필요하다니까 하겠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 돈 버는 게 연결이 안 돼. 막 미쳐버리는 거죠. 예. 근데 맞는 말인데 사업의 본질 돈 맞거든요. 제가 돈 못 벌면 막 뭐라고 해요, 진짜. 근데 돈의 앞에 있는 본질도 있잖아요. 에너지, 가치, 신용, 세일즈 막 이런 것들이 세팅돼야지 돈인 거 아니야. 수익 없는 사업 지속할 수 없는 거 맞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성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뭐 돈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막 영성만 추구하는 것도 영성 추구했다가 돈 얘기하고 있고 앉아있고 왜 돈 못 버냐고 막 지랄을 하고 앉아있고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음과 양의 정반합 조합을 계속 가르치니까 제가. 그게 진실에 가깝거든. 예. 그래서 하나 보장할 수 있는 건 사명, 천명. 그러니까 사명을 세팅해 놓으면요. 그리고 사명을 보호하는 원칙이 습관화돼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냥 갑니다. 예.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예. 제가 막 수백억 자산, 수천억 자산가 된 거 보장해 줄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 롱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이 말도 안 되는 수명 짧은 지지판에서 지금 8 년, 9 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도 제가 막 지하로 들어가지도 않죠. 애매하게 떠 있죠, 제가. 대표님들 뒤에서. 예. 그 증명된 거잖아요. 저 같은 것도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저는 처음에 이거였어요. 베풀고 감사하면 안 진짜 이거 병신 같은 거였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만든 거였어요. 기준이 다 다른데 자기만의 기준으로 베풀고 감사하는데 감사해야 돼. 그게 거기에 발견한 게 8년 동안 순수성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7 년간 14시간씩 컨설팅하고 있었다니까 몰입하고. 어? 그 신념이 강하면 원칙이 없어도 저것처럼 좀 무덤덤하잖아요. 버티긴 해요. 막 췌장염 걸리고 막 몸 개빡세고 뒤통수는 심하게 당해 가지고 사람에 대한 혐오까지 올라갈 정도로 가면서도 신념이란 건 원래 태어나기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라고 갑니다. 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거를 나는 8년 동안 시행착오 한 걸 6 개월에 줄여 주고 거기다 더 디벨롭해서 줄여줘 가지고 와 그냥 방방에 끝내 버렸는데 이거를 혼자 하겠대 책을 보고. 미친 짓을 하고 앉아 있네. 아유 그거 나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걸 내가 사람 동원해 가지고 스탬프 챌린지, 비어럴 챌린지 6 개월 하는 건 기적이야 기적. 그리고 단단해진 다음에 아무도 못 들어와 대표님. 대체 불가능해.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니까 당신은. 아 이게 되는 게임으로 내가 만들어 놨단 말이야. 음. 저는 8 년을 개빡치게 시행착오했다고. 화가 나 아직까지. 제가 그래서 6 개월 만에 마스터에서 나가는 사람들 보면 약간 화가 나 나는. 나는 왜 8 년이나 걸렸는데 얘네 6 개월 만에 끝내냐. 진짜 내가 화가 안 돼 가끔. 감정 컨트롤하는 것뿐이지. 진짜 인생 허무하다. 나는 6 개월 만에 나 보내 버린다 그 사람. 나는 8년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제가 요즘에 좀 수렴형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일을 안 벌리거든. 내년에서 한 2년 뒤에쯤에는 좀 일을 벌려고 하거든. 거의 막 잠룡이 잠룡. 시행착오 한번 내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대표한테 도움 진짜 많이 됩니다. 저 진짜 막갑하거든요. 막 시행착오예요. 돈을 다 써 가지고 대표님들이 돈 벌게 해 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원래. 그게 쌓인 거야. 예. 그 문제는 뭐냐면 제가 벌릴 때 내 전문 분야가 아닌 거에 막 벌렸던 거야. 이런 것까지 다 있어 사실. 예. 신뢰할 만한 플레이어 없으면 실패할 수 없는 시장인데 이게 CEO 연합이야. 이걸 계속 했던 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하지, 더 하지 않던 게 CEO 연합이야. 예. 그다음에 음 우리만의 소세계죠. 우리만의 소세계가 뭐냐면 저희는 순수성이 잃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순수성을 잃지 않게 하는 존재가 그 신념과 사명의 토막 그러니까 거의 사명.
원스윙 통합을 하는 거죠, 저는. 소세계는 순수성 기반이에요. 순수하지 않은데 여기 안에선 돈을 못 벌어. 순수 안 하고 말을 안 쳐듣네. 그 말 돈을 못 벌게 막 이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세계관이. 어 중용의 자세가 없네, 이 사람은.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얘가 100억 매출도 막 오거든. 50억 매출도 오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걸 취급을 안 해. 50억 매출이고 지가 100억 매출 상관없어. 그냥 순수하지 않구나 얘가. 거기서 끝이구나 얘는. 일부의 한 세계관인 거야. 호세계는 순수성 기반이야. 초딩 아이 같은 순수성. 가라면 가고 믿음의 영역. 인스타에 이런 댓글 달았어. 사업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중요하지. 와 진짜 나한테 한번 말썽하면 또 지려고 또 댓글 달아준 거야.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실체를 만들잖아. 야, 그러면 실체가 갑자기 뚝 떨어지자 하늘에서. 병신소리 아니야? 그게 병신소리인 거예요. 생각의 의식이 먼저지 실체가 먼저야?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현실이 없어요. 네, 대표님의 강한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거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반박 불가능한 자연 법칙이에요. 예. 그렇게 국가들도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게 정치도 만들어진 거고요. 예. 브랜드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 이해는 없습니다. 그냥. 음. 결국엔 우리는 자기만의 소세계 만들러 오는 겁니다. 아무도 이해받지 못해. 기존 짜여진 소세계들이 존나 빡천 사람들 오세요. 안 빡치면 오면 안 돼요. 거기서 사세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막 하거든요. 뭐 이런 모아 오세요. 뭐 아무 조건 배우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막 이래요 제가. 그것도 혼자 하라. 처음에 혼자 하니까 너무 내가 너무 뭐 하라고만 하는 것 같아서 스탬프도 짜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소세계에 창조해서 이 어떤 행위화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 소세계 만들어지고 이 소세계에서 만들어지고 또 다른 소세계가 만들어지면서 우린 또 여기 소세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또 소세계를 만들겠다 다른 사람한테. 예, 그러면 세상이 좋아지는 거야. 순수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았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내가 얼마나 돈을 벌어서 세상에 증명해 볼 거야. 막 이런 게 아니야. 이렇게도 사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도 행복할 수 있구나. 행복하면 사업이 가능하구나, 원래. 예, 이걸 증명하는 거야. 행복이 먼저지 돈이 먼저다라는 걸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 소색인 거. 비주류. 음. 여러분들은 어떤 뭐 예를 들면 직원한테도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대표님들이 뭐 대표를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저처럼. 근데 멘토가 어떤 거냐면 저는 아직도 약간 부끄럽거든요.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애가. 이번에도 46기 대표님들이 그 막 스승의 날을 해줬는데 난 스승의 날을 이제 안 하려고 하다 에너지를 많이 쐈어요. 부담스럽잖아. 굳이 또 해주셔가지고 하는데 또 해주니까 또 좋긴 하대. 내가 보니까. 하여튼 예를 들면 멘토라고 하면은 서로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고 있는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나보다 타인을 더 믿는, 그러니까 타인을 믿어주는 정도가 그 사람이 믿는 자기를 믿는 것보다 더 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원래 좀 타고납니다, 사실. 타고난다고 봅니다. 제가 좀 타고났어요, 그걸. 그러니까 사업은 재능의 영역입니다. 저는 교육업에 재능이 있는 겁니다. 몰랐죠. 저는 엔지니어라.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 그 순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즈니를 만든다고 하면 디즈니를 만드는 줄 알고요, 저는. 화성을 간다 하면 화성을 가는 거고요, 걔가. 이렇게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흔치가 않아요. 그 속엔 다 의심을 품고 있거든. 저도 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확신이나 이런 것도 없는 사람한테 저도 의심해. 근데 전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순수하게 믿어. 그게 통했잖아, 우리는. 어. 거기에 막 불순물 끼면 나도 안 믿어, 사실. 거짓말하고 있고. 거짓말 다 보이거든, 나는. 여기 오면 다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걸 다 봐. 말을 한마디 뱉어도 보여, 그게.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엔 멘토는 대표님이 그 타인이 믿는 것보다 더 믿어줄 때 일어납니다.
멘토라고 불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멘토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그 스킬적인 거랑 좀 넘어가고 이거는 음, 존재감 얘기만 좀 하고 끝내볼게요. 오늘. 객단가 선적. 음. 가격을 올린다는 거, 서비스의 가치를 올리는데 가격을 올리는 거는 선 가격 올리기가 먼저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반대죠. 뭔가 엄청난 커리큘럼 준비돼야 되고 뭔가가 해야지 가격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겁니다.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게 너무 싼데? 아,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순서를 올려요, 저는. 200번부터 뭐 이렇게 올린 거야. 근데 올리잖아요? 그건 존재급이라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잖아. 라고 완전히 믿어버려요, 제가. 순수하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맞는 정보, 거기에 맞는 성과,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그때부터 전후가 바뀌었죠. 나 완벽하게 뭔가를 해서 이렇게 올려야지. 그러면 평생 못 올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전문성 갖춘 테크툴인데 이거를 안 한 상태에서 A그라운드에 들어오거나 A그라운드에 들어와서 이걸 안 하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에 막 사업일기 써라, 독서 컬럼화 써라, 컬럼하고 좀 가르쳐라, 이러는 건데요. 이게 꼭 지식업을 하지 않아도요, 직원한테 가르치는 것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관 못 만들어요. 대표님이 철학이 정리되려면 글이 나와야 돼요. 몸으로 막 감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소세계를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예. 그래서 독서한 다음에 컬럼화하고 그거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뭐 엑스마인드를 쓰도 한 다음에 그 혼잣말을 해도 되니까, 아니면 뭐 친구한테 말해도 되니까, 아니면 스탠포드에서 하든지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말을 했다면 그걸 실제 사업에 적용을 하는 게 반복이야. 그 반복을 하지 않으면서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미친 사고 과정은 내가 이해하기가 힘들어. 예.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이 글을 읽어놓고 자기계발서 읽어놓고 삶에 적용 안 돼.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아, 이번에 46개 너무 많이 들었어, 이런 사람 초보자들이. 진짜 머리 아파. 씨. 그러니까 뭐 감옥에 가둬야 돼, 얘들은. 가두고 이 짓만 하고 시켜야 돼. 사업에 적응하는 거. 근데 초보도 이 짓을 3개월에서 6개월만 하면 된다니까. 마잘람이 증명했어. 어. 현명을 안 해도 증명했어. 그냥 수쳐먹는 애였다고. 본질 센스라는 애가 증명했어. 왜 안 해? 정신이 나간 거야? 안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왜 안 해? 이게 원래 이걸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밥 먹듯이. 그러니까 숙제만 하고 엑스마인드만 채우면 끝나는데 엑스마인드 제대로 못 채워, 이 사람들. 고민을 안 해. 개빡치는 게 그냥 이게 진지하지 않은 거야. 고급 취미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해가요? 오히려 오는 사람은 좀 그래도 해볼 만해. 안 오는 애들도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인풋을 많이 한다면 여기서 아웃풋 하겠다고 오면 진짜 바로 폭발시킬 수 있는데, 아웃풋 자체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야. 잘 봐봐. 제가 진짜 아웃풋이라는 거 보여줄게, 셰프님. 봐봐. 음, 음. 삶으로 다시 떠오르게 보자. 1주차. 삶으로 다시 떠오르게 핵심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는 기계다. 기계가 의미를 부여하는데 의미가 없다. 이게 삶에서 적용될 수 있으면 삶으로 다시 떠오르게 다시 읽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게 의미가 기계가 의미를 부여하는구나 인지가 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됐지. 부하율이 낮아지겠죠. 놓아버림, 렛댐. 놓아버림에는 렛댐입니다. 렛댐은 내버려 두고 내 할 일 한다. 남편이 지랄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내버려 두고 내 할 일 할 수 있으면 렛댐 읽을 필요가 없네요. 그게 삶에 적용되는 것들이야. 사이코 사이버네티스. 제가 이거 막 읽죠? 지금 책이 내 인생이지. 어? 이 정도 내공도 안 온 상태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무슨 사업을 처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연속적으로 계속 들었어. 원칙을 원칙에다가 규칙 없음.
규칙 없으면 넷플릭스에 들어와서 원칙으로 잡으시면 올리고 규칙화해서 그거를 감옥을 만들어 버리는 거. 그 지금도 막 건강 오면 일주일에 한 번 내일 그래도 한의원 여기 또 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올리는 것도 샀고 이렇게 올려놔는 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원칙하고 또 연결됐지. 삶이 책이 되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고전이 결국은 자기계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출 수가 없는 거야. 이 짓도 안 하면서. 그 내가 좋은 책만 다 골라놨는데 전 무료로 다 풀어놨어 그냥 지식을. 그래서 이런 미친 듯이 이렇게 반복하면요 6개월도 안 걸려서 전문가 포지션에 위치해 버립니다. 근데 이 반복을 안 하고 전문가가 되겠다고 지랄 발광을 해놓고 안 된다고 1,500만 원짜리 강의 들었는데 안 된다고 개 빡치는 그걸 하는 건 뭐 하는 개색 아 죄송합니다 개야. 그럼 개인 거야 진짜. 이 짓을 안 했잖아 당신이. 어?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게 아예 그 시스템을 스프린트라는 걸로 해서 감옥을 만들려고 못 나가는 거야 이거 안 하면. 그럼 무조건 성과 나올 것 같아. 숙제만 하는 이상한 무새 같은 거 빼버려야 돼. 예. 좀 심했다 오늘. 심했다. 내가 미친놈인데. 죄송합니다. 혹시 기분이 나쁘셨으면 찔려서 그냥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고 아스터 대표님 중에 특정 몇 명이 답답해서 말한 거니까. 예. 아 개빡치네 진짜. 채팅이 많네. 도쿄에 해외 스포츠에서 아주 좋네. 도쿄에서 참여를 마쳤다는 게 뭐야? 도쿄? 도쿄? 둘 다 도쿄세요? 애프터 마스터마인드? 오 잘했네. 아 도쿄는 대표님 가족 여행이구나. 아주 좋아. 또 질문 있으세요? 이번에 2분 정도만 받아볼까? 오늘 너무 빡쳐가지고 질문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좀 쫄으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네, 질문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네, 이 네. 함께하는 사람과 할 때, 이 판단이 서서 이거를 지속해 나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게 내가 판단하는 입장에서 이게, 맞는 방향일까? 이렇게 뭔가를 이루고자 해서 왔는데, 이게 같이 음, 가는 방향이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내가 판단할 때, 이게 뭐 내가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이 조직에서 하는 거 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만약에 판단을 내가 스스로 했다면 이게 내가 약속된 기간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혼자 스스로 중단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동업을 하거나 협업을 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프터 마스터 얘기할 때 지금 그 생각이 그거 들어서. 맞아.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거든요. 뭐 애프터 마스터마인드 똑같고 하다 보면 스탠포드 챌린지 안에서는 웬만하면 중지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끝나잖아요, 관계는. 맞죠? 그래서 중지는 하지 마세요. 소통은 되게 솔직하게 해보는 거야. 내가 진짜 여기였다면 이거 끝냈을 거다. 그래, 내 원칙은 이거다. 근데 원칙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한번 중단을 해보면 그 원칙을 수정할 수 있겠죠, 대표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하는 겁니다. 예. 음, 그래서 그건 체득의 영역이니까 지금 제가 좋은 체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가면은 또 맞을 걸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네네.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해보세요. 막 화도 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나중에 또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사업을 할 때는 시행착오가 없겠죠. 이럴 때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내가 손해였다. 이렇게 행동하니까 되게 좋았다. 이러면서 거기 원칙이 규칙화까지 됩니다.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한다라고 체득되겠죠. 그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했었으면 안 됐었는데 라고 나오니까 맞죠. 근데 아직 경험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를 행동해도 무방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체득되는 거네요. 예, 원칙은. 그래서 원칙은 사업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한 20개 넘게 있어요. 나 경험해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 알 때.
네, 답변 잘해줬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네. 뭐, 약간 당황했는데 마이크를 큰 적은 없어가지고. 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갑자기 마이크를 켜가지고. 네. 다른 분 없으시죠? 음. 그리고, 어, 이거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클라우드 노트핀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좀, 노트북 LM 같은 것도 줄이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녹화본 같은 거, 요약된 녹화본 AI로 또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좀 거칠게 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정제된 언어로 나올 겁니다, AI는. 예. 근데 오늘 거칠게 말한 거는, 뭐, 가슴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여기 몇 명 있냐? 한 명이라도 바뀌었다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뀝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거칠게 말하는 거. 나 좋자고 그냥 나 좋은 사람 되자 할 수 있는데, 업보가 좀 있긴 하지만, 약간 중간중간 해야 돼요. 제 업보는 쌌지만, 사람의 인생이 또 바뀌거든요, 한 명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